지금 백악관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년 만에 휴전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기자들은 환호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뒤편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움직이고 있던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 진짜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힘을 믿으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스콧입니다. 영국 BBC 소속 국제분쟁 전문 기자로 올해 42살입니다. 지난 15년간 전장을 누볐습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 수단, 예멘. 사람들은 저를 전쟁의 그림자를 쫓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에어포스원이 카이로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방문한다는 소식은 이미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저 역시 취재팀의 일원으로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날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드디어 가자에 평화가 온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2해 동안 이 전쟁을 취재해 온 저로서는 그 문장 한 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자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포연에 덮여 있던 도시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거리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곳곳의 건물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경계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울려 퍼질 때 저는 무대 뒤편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장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팔레스타인 대표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종전의 기쁨이 아니라 불안의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저는 샤르멜-셰이크로 향하는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주최한 중동 평화 기념식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창밖으로는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미군 차량과 국제기구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끈 것은 그들 틈에 섞인 낯선 마크였습니다. 하얀 트럭, 푸른 글씨, 그리고 차량 측면에 새겨진 작은 태극 문양.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여기에 왜 있지? 기록을 뒤져봐도 한국이 이번 휴전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의료 지원 차원의 파견 정도로 언급된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수수한 트럭은 어쩐지 이 사막의 풍경 속에서 이상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구급차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안심이 되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기념식이 열릴 회의장 앞에서 리허설을 지켜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특유의 자신감으로 전쟁은 끝났다고 반복했고 세계 각국 기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정말 끝난 걸까? 이 선언 뒤에 누가 남을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 사이렌 소리. 하얀 천막 하나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천막 한가운데 붉은 태극 문양이 선명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에 비친 한국 의료진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의 현장이 아닐까? 트럼프의 선언보다, 플래시보다 이 조용한 천막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끝이 아닌 시작을 본 듯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끝냈다고 말하던 그때 한국은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흰색 천막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날 새벽 3시 가자 남부 라파 검문소 인근 공기가 이상하게 정적이었습니다. 평화 선언이 있은 지 하루 만이었죠. 하늘에는 더 이상 전투기가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지 취재진과 함께 휴전 후의 복구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붕괴된 건물, 그리고 아직도 철수하지 못한 난민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멎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은 끝났겠지. 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무언가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순간적인 폭발 충격에 카메라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잠시 후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뜨거운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피였습니다. 파편이 깊게 박혀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용 송신기. 하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낯선 언어의 외침. 그리고 한국어 한마디. 이쪽입니다. 이 환자 먼저.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바로 옮길게요. 짧은 영어 한마디와 함께 들려온 정확한 호흡의 발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 하나가 폭발음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장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빛으로 가득한 공간. 천막 천장에 그려진 붉은 태극 문양.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한국 의료단 텐트에 있구나.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붕대 사이로 피가 스며나왔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한국 의료진 몇 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눈빛으로, 손짓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스콧이 맞으시죠? 낯선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박은정입니다. 한국국제의료단 단장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손상이 없어요. 출혈만 멈추면 괜찮을 겁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순간에도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전이 끝난 건가요? 제 물음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계속 다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지 불과 하루. 그런데 제 앞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이들은 묵묵히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묻자 박은정 교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편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편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의 편이라니. 전쟁터에서 그렇게 단순한 문장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천 번의 정치적 선언보다 더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 소리도, 기자들의 질문도, 트럼프의 연설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천막 안의 고요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심장박동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 그 소리가 제 심장 대신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들을 몰랐을까? 왜 그동안 한국을 그저 기술 강국, 전자제품의 나라로만 생각했을까? 이 조용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진짜 기적을 왜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밖은 어느새 해가 떠 있었고 천막의 흰 천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져 들어온 부상자들, 아이들, 노인, 병사, 민간인 구분 없이 모두를 돌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눈빛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 보이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음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전쟁은 멈췄을지 몰라도 이곳의 평화는 누군가의 손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총성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봤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태극 문양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념이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박은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햇살이 천막 안으로 스며들며 하얀 링거병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피와 모래의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이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저는 한국 의료단의 하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본능적으로 체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군대처럼 정밀했고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천막 한쪽에는 작은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화면에는 환자들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심박수,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 모두 자동으로 기록되어 본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장비가 모바일 기기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이 끊긴 전장에서도 위성 신호를 이용해 데이터가 즉시 연결됐습니다. 저건 뭐죠? 제가 묻자 박은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이동형 원격 진단 시스템이에요. 하버드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그녀는 웃었습니다. 전쟁터에선 시간이 곧 생명이니까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오랜 경험과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상태를 스캔하자마자 AI 진단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병변을 분류했습니다. 일반 의료진이라면 몇 시간 걸릴 작업이 단 2분 만에 끝났습니다. 미국이라면 고가의 연구소와 전문 인력이 필요할 일들이 이 작은 천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술이라는 단어를 차가운 금속과 숫자의 세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기술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사람의 체온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막 밖으로 나와 잠시 공기를 마셨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 한 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가 무릎을 꿇더니 조용히 사탕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동 하나, 시선 하나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편이 된다는 박은정 교수의 말이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점심 무렵 박은정 교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식사 가능하세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식사 가능한 곳은 없어요. 우린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식량을 씁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도시락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고소한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김치 드셔보셨죠? 물론이죠. 런던에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건 마음을 진정시키는 맛이에요.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낯선 사막 한가운데서 김치의 매운맛은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의사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를 품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의료단에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난민촌에서 탈수와 쇼크로 쓰러진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 3명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바닥은 모래먼지로 가득했고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의 피부는 이미 창백했고 심박수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의료 키트를 펼쳤습니다. 정맥을 잡고 주사기를 연결하고 AI 장비로 체온과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3분 20초 만에 끝났습니다. 맥박 돌아왔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모두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기술로 진단했고, 마음으로 치료했고, 사람으로 낫게 했다. 해가 지고 캠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천막 밖에는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누군가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리듬이 마치 이 땅의 평화를 대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박은정 교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 왜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와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들이 조용히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세우고 있는지를.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기술의 의미를 새로 배웠다. 그것은 생명을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밤이었습니다. 가자 남부의 사막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너무 완벽해서 불길했습니다. 저는 천막 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박은정 교수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의료 데이터를 검토하고 다음 날 올 부상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이란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막 밖이 순간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 몸이 본능적으로 바닥에 닿았습니다. 사막 끝에서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공포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연이어 두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천막이 흔들리고
의료 장비가 넘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비명을 질렀고 박은정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환자부터 보호하세요. 그녀는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포탄 파편이 텐트 벽을 찍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환자의 흉부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 위험합니다. 한 간호사가 외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폭발음보다 더 크게 제 귀에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눈앞의 광경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포연 속에서도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환자의 머리를 붙잡고, 한 명은 수액을 들고, 한 명은 전원을 복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전선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그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순간 박은정 교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심장에 전극을 대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충전 완료. 시작합니다. 순간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심장 모니터에 삐 하던 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짧고 불안한 파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모두가 울었습니다. 간호사도, 병사도, 심지어 저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폭발음은 점점 멀어졌고 캠프 안에는 심장박동기의 일정한 리듬만이 남았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무릎을 꿇은 채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짧게 숨을 몰아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도 괜찮아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새벽, 사막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천막 위로 스며들며 어제의 어둠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피로에 찌든 얼굴로 마지막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그 미세한 떨림마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기록보다,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뉴스 속보에는 트럼프의 회견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중동의 평화는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문장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의 화려한 회견장과 내 눈앞의 천막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선언했지만 한국은 평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보았다. 폭발 속에서, 피 속에서,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그것은 총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기술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사람의 손이,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사막의 밤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막 위로 비칠 때 저는 그제야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폭발 이후 이틀째 캠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평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이들이 오늘 하루도 버텼다는 안도감 속에서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의료 천막 밖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붉은 원이
이상하게 제 심장을 닮아 있었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여전히 환자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폭발 당시 부상자 중 한 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환자의 머리맡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피와 먼지와 절망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는 무너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겁니까?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언젠가 이곳에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날이 오면 그때쯤 돌아가겠죠. 그 말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 없는 날이 오면 그녀는 자신들의 역할이 일시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천막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루 3번, 일정한 시간에 울리는 알람. 그것은 약 복용 시간도, 식사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아닌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추는 시간. 한국 의료진은 그때마다 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10초의 정적 속에서 저는 인류애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로 배웠습니다. 밤이 되면 천막 한쪽에서는 데이터 전송 장치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한국 본부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시스템이었죠. 서울의 연구진들은 밤낮 없이 이곳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전송했습니다. 서울과 가자의 거리는 8,000km.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리적 거리를 기술로 줄였고 진심으로 메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밤중 박은정 교수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의 별은 참 밝아요. 사람들이 총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에 태극 문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양이 눈물로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평화를 말하던 그날, 한국은 평화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대신 행동을, 명령 대신 신념을 선택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수년간 전쟁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왔던 제 자신. 하지만 정작 이 작은 천막 안에서 진짜 인류의 가능성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전쟁을 기록해왔지만 그들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천막 안의 불빛은 더욱 은은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환자들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다. 단지 기술 강국도 아니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멈추지 않는 나라였다. 새벽 2시. 저는 천막 밖으로 나와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숨 돌린 박은정 교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길었네요. 그래도 살린 생명이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손끝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나를 바꾸었다. 그날 밤 일기의 마지막 문장. 나는 바뀌었다. 한국이 나를 바꿨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숫자가 아니었다. 무기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이었다. 14시간. 서울에서 런던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화 2편 보고 잠깐 눈 붙이면 끝나는 거리.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조여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비친 새벽의 구름. 그 사이로 스쳐가는 붉은 여명. 저는 그 빛 속에서 가자 사막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천막, 붉은 태극 문양, 그리고 박은정 교수의 단호한 눈빛.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본 것을 세상에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BBC의 마이클, 스콧, 생환, 가자 전쟁 현장 취재 중 부상. 그 이유는 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제 상처가 아니라 제가 본 한국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BBC 본사에서 생방송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사회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본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이요? 아니요.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끝을 선언했을 때 한국은 평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손을 들었고 분노 대신 연민을 선택했습니다. 기술로 진단했고 마음으로 치료했고 사람으로 낫게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막지 못했지만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천막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평화의 교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BBC 본사에는 수많은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그 천막을 세운 나라가 정말 한국입니까? 그 의료진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모든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대사관에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국제의료단 감사 리셉션. 저는 그날 밤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가자에서 돌아온 의료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은정 교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고 그날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보람있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한다. 이것이 꿈은 아닐까. 하지만 현실이다. 한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제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저 깊이,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다.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내 생명을, 그리고 내 신념을 살렸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진짜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지. 숫자가 아니었다. 무기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이었다. 한국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BBC의 카메라 앞에 다시 섰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제 생명을 살린 나라, 제 편견을 부순 나라, 제 인생을 바꾼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압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세계가 아직 모르고 있는 이 나라의 진짜 힘을. 여러분은 언제 이 나라가 대단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화와 인류애를 믿으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남겨주세요.